라디오의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홍동 한바퀴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이번영 선생님 모시고 대영리 마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이번영입니다. 네. 오늘은 대영리라고 하는 이제 저희 금당 쪽 길 건너에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 분들은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 오늘 좀 재미있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영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면 대영리는 한 개 행정리밖에 없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대영리에는 대영리 행정리와 법정리가 같네요. 네네네. 작은 마을인데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 사람 얘기를 좀 할까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대영리는 홍성에서 청양 가는 국도 4차선 국도가 장곡면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까지, 즉 홍동면의 마지막 마을이죠. 네. 장곡면 월계리 예산군 비봉면과 경계를 이루는 홍성의 변두리 마을입니다. 그 4차선 국도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가장 높은 산 천봉터를 중심으로 송금말, 숫골 등이 있고 오른쪽에는 황새우를 중심으로 골짜기 마을들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 홍동면 휴황리를 거쳐서 문당리 고개를 넘어 홍동면 소재지로 가는 버스길도 이 마을에서 갈라집니다. 그 여기서 황새울은 이 마을 뒷산 소나무에 그 황새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일명 한사라고도 합니다. 한사요. 예, 그래서 59세대 107명이 평범한 논밭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최형섭 씨가 이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죠. 네. 지금 그 황새울은 한사라고도 불린다는 말씀이시죠? 한사라고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영리는 그 마을 모양이 남북으로 아주 길게 그 누워 있고 그 도로를 몇 개 건너야 이웃집에 갈 수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문단이 가서 이장님한테 마을 일에 힘들지 않느냐 물었더니 아주 최영섭 이장이 그 답을 듣고 우리들이 참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 가운데 노인회관에서 모임을 하면 할머니들이 도로를 건너고 논둑 밭둑을 지나오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집에 가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돌아가신다는 말은 가던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또 사망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이제 해석이 달라서 좀 복소를 터뜨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분 최영섭 이장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뭐 가던 길을 포기하고 뭐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가다가 돌아가셨다, 아주 사망했다고 듣고 가지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그 거리 이제 마을이 길기만 하고 폭은 좁은데 그런데다가 중간에 그 큰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가 갈라놓기 때문에 이웃을 갈라도 이 큰 도로를 건너야 되고 이제 그래서 좀 그게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그런 지리적 조건이 있는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대영리는 이 홍동의 가장자리 마을이긴 한데 그러나 홍동을 관통하는 국도변 마을이라서 예전에는 위상이 지금과 달랐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백제의 수도 부여와 공주에서 서해안 쪽으로 가는 큰 국도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이 편리하고 또 선진 문화를 앞장서서 받아들였던 곳일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인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영리는 좀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영리의 주요 성씨는 이제 전주희 씨, 결성장 씨, 해주채 씨, 안동권 씨, 전의 씨, 전의 씨, 전의 씨입니다. 특히 저는 그 홍동면에서 가장 많이 사는 전주희 씨는 1600년대 정종대왕 신남 덕천군 오대순 이유관
통정대부 아들이 그 외갓집인 홍동면 대영리로 와서 살면서 이제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황새울에 영모제라고 아주 근사한 한옥집을 짓고 묘소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1600년대 이쪽으로 온 예. 거네요. 네네. 그 대영리의 이제 오늘날 인물은 우선 이용록 홍성 군수가 이 마을 출신입니다. 아, 대영리가 예. 고향인. 예, 네네네. 이용록 군수 집이 있고 또 이정록 시인이 있어요. 네. 이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면 그 이용록 군수는 1961년생 이 마을에서 태어나 가지고 충남도청 경제정책과장 등을 지내다가 홍성군 부군수로 옮긴 후에 2022년에 그 선거에 출마해서 42대 홍성군수로 당선돼서 현재 그 재임 중이죠. 그리고 1964년에 한사에서 태어난 이정록 시인은 이 한사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황새울. 네, 황새울에서 태어난 네네. 이정록 시인은 그 홍성과 천안 지역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본격적인 시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9년 대전일보,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분에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는데 그 그림책을 많이 했어요. 똥방패라든가 달팽이 학교, 황소바람 이런 수십 편의 시를 내서 김수영 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그리고 윤동주 문학상 이런 이 밖에 여러 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천안에 살면서 그 이야기 발명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내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죠. 네. 여기도 가끔 고향에도 오시나요? 아, 그럼요. 네. 자주 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대영리에서 태어난 아주 특별한 인물을 하나 소개하면서 이 말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홍성 지역의 해방 전후사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이강세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강세가 이제 홍성군 초대 농민조합장인데요. 이강세가 대영리 황새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홍성읍으로 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는 그 금당리 양조장을 운영하는 삼촌 이 장로 집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강세는 사촌형 이 관세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반일 사상이 주입됐습니다. 사촌형 이 관세는 광주 학생운동 때 공주고보 재학 중에 동맹 휴학을 주도하다가 감옥 생활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 이강세는 1922년 홍동초등학교 개교하던 해 1회로 입학을 했어요. 아, 이분이 1회 졸업생이군요. 졸업은 그런데 못했고 졸업을 못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네네네. 한 3, 4학년쯤 됐을 때 홍성읍으로 이제 개가한 어머니를 따라서 홍성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강세가 여기서 이제 운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 홍성초등학교 17회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 만해 한용운 아들은 한보국을 비롯해서 홍성 국회의원이 된 유승준, 김영환, 손지학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동기 동창생이 됐습니다. 그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제 말에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일제 탄압이 극심하게 되면서 이강세를 비롯한 홍성의 젊은 지식인 12명이 가야산 속에서 만나는 비밀 동지회를 만들어서 일제 종말을 내다보며 후일을 준비했어요. 네. 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이들은 18일 홍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많은 군민을 모아놓고 해방 축하 군민대회를 열었는데 그 대회가 끝나고 그 홍성 감리교에 모여가지고 홍성군 자치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홍성군청과 경찰서를 접수해서 홍성군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서 질서를 잡아 나갔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 달 후에 건국준비원회 홍성구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건국지부 건준이 이제 한 달 만에 해산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좌익과 우익에 약간 좀 갈라져 있었어요. 중앙이 정치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그러나 홍성에서는 그렇게 서로 갈등은 없었지만 좌익 인사들은 그 인민위원회로 개편해서 건국준비원회 하던 일을 맡아서 했고 우익 계열은 이제 사회민주동맹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익이 이제 모두 그 갈라져 있지만 학연 그 혈연으로 다 친구들이라 협력을 잘 했어요. 그래도. 네. 예, 그래서 해방 후에 이렇게 금방 혼란한 분위기를 수습하고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 것은 충남도에서 처음이었고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강세란 분이 이때 아주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가야 비밀 동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치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인민위원회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활동한 인물이 이제 24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들이 이제 한보국 만해 한양훈 아들인데요. 한보국 동아일보 지국장, 최명룡 조선일보 지국장, 뭐 김영환 검찰서기, 박설봉 목사 뭐 이런 공부 많이 한 지식인이나 사업가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한 농민 대표는 이강세 한 사람뿐이었어요. 네. 그 이강세는 그런데 만해 한용운 아들 한보국과 함께 홍성 지역의 좌익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강세가 해방 전후에 홍성군 농민조합장이었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 농민조합이라는 것은 일제 수탈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1920년대에 그 생존권 쟁취를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었습니다. 일제 말 태평양 전쟁 수왕을 위해서 모든 민간 단체를 해산할 때 이 농민조합이 지하에 숨었다가 해방되면서 부활한 단체죠. 그런데 이 농민조합원들은 해방이 되면서 조국에서 그 친일 잔재 청산과 부당한 수탈에 항의하면서 응징에 나섰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좌익으로 분류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조합장 이강세는 그런 뿐만 아니라 농사 기술과 신품종을 보급하는 그 선진 기술 보급을 하면서 농촌 지도자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홍성군 월산리 지금의 그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앞인데 거기다가 복숭아, 사과, 과수원을 하고 묘목과 화초를 재배도 했고 또 거기 연못을 파서 잠실을 지어서 누에고치를 생산하고 또 홍성 초등학교 앞에 나가 이제 월산리의 최호인 씨하고 함께 과수와 이 화초 씨앗을 판매하는 풍농원을 차렸는데 이 같이 했던 최호인 씨는 원래 홍동 출신 독립운동가 최중식 씨 손자였거든요. 네. 이 풍농원이 그쪽에 풍농 주유소 있고 그쪽 그거는 이름은 이제 풍농 주유소에 좀 달라요. 다른가요? 예, 네네. 현재 홍성 초등학교 앞에 그 풍농원을 네네. 차렸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강세가 좌익 활동도 하고 농민 활동을 했는데 1948년에 이승만 정부가 친일 청산을 위해서 반민특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지하 투쟁 안 하고 합법적인 친일 청산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강세가 이제 좌익 활동을 다 접고 홍성 경찰서에 자수를 해서 그 정치 투쟁은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1950년 1월 달에 이제 정부가 보도연맹을 결성하자 이강세도 가입을 했어요. 그 보도연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과거 좌익 사상에 관여했던 사람들 전향시켜서 공산주의와 투쟁을 할 것을 선언한 반공단체예요. 네네. 그래서 홍성 보도연맹은 박헌교 당시 경찰서장이 이사장이었고 그 이강세가 선전부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6.25가 일어나서 인민군이 홍성에 이제 진입하는데
1950년에 7월 11일에 그 경찰이 보도연맹을 소집해서 100여 명을 학살하고 그 이튿날 홍성군을 인민군에 넘겨주고 후퇴합니다. 홍성군의 인민군이 7월 12일 오는데 7월 11일 날 보도연맹을 죽이고 떠나갔어요. 네. 그 인민군이 진입하면은 보도연맹원들이 협력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레 짐작을 하면 예방 학살을 한 것인데 그 이강세가 제일 먼저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 이때 돌아가셨군요. 예. 근데 네. 이제 이 보도연맹이라는 게 이 공산주의를 배격하면서 배격을 표방하면서 전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회원 가입 실적을 올리려고 배급을 준다든가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이 보도연맹원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내용도 모르고 그 많은 농민들이 그냥 순수한 농민들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확인이나 절차도 없이 모두 이제 학살을 했어요. 이건 확실한 불법이었죠. 근데 선생님 저기 그 이강세 선생 요 분께서는 왜 근데 이제 좌익 활동을 자수하고 정치 투쟁을 마감했는데 예. 보도연맹이 결성된 후에 왜 가입을 하게 됐을까?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전향을 하신 건가요? 예, 이분은? 전향을 했죠. 아, 예, 전향하신 거예요? 예, 그랬죠. 그래서 전향 이런 것보다 정치 투쟁을 이제 그만하고 친일 청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 과업인데 그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를 결성하니까 합법적으로 이런 친일 청산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도 반공단체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제로는 반공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표방하는 게 반공단체였죠. 좌익을 배경하는 네네. 강령도 만들고 뭐 그래서 전국에 한 30만 명이 이제 가입했다고 그러고 네네. 홍성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근데 했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제로 그 보도 연맹원들은 뭐 특별히 그렇게 공산주의에 배격하거나 뭐 전향한 사람들이가 보다는 그냥 회원 가입해서 그렇죠.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예, 일반 아무것도 농민이었다. 모르는 일반 농민이 예, 훨씬 더 많았죠. 많았다는 예, 얘기이시죠.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이제 희생당한 거죠. 아유, 예. 네.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이 이광세 씨 큰아들, 큰딸 그 이종섭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아, 직접 만나셨어요? 예, 그 미국에 이제 워싱턴 DC 인근에 살고 있는 가서 한 만났는데 네.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들었냐면은 당시 이제 이광세 그 아버지가 홍성 경찰서 상무관에 구금됐을 때 면회를 갔었는데 그 같이 옆에 면회 왔던 장인갑이라고는 광천의 그 제중병원장이 그 사람도 이광세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던 분인데 네네. 그 이광세한테 이제 면회하러 나오니까 이러더래요. 아, 여보게 그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 몸을 피하게 우선 살고 봐야지 않아? 그렇게 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광세 씨가 아니야. 난 어차피 어려워. 나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마찬가지야. 하고 포기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큰딸 이종섭 씨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그때 좌익 쪽이라고 처단당했는데 만약 실제 좌익 측에 갔더라면 거기서는 또 우익 측이라고 처단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광세가 반공단체를 표방하는 보도연맹에 스스로 들어가 선전부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지금 그러니까 예. 인민군이 이제 이 홍성에 들어와서 점령했다. 그럴 때 이광세를 그냥 둘 리가 없었다고 네네. 이제 그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당시에 홍성군 인민위원장을 이제 하던 한용운 아들 한보국은 이광세하고 이제 친구인데 이광세한테 와서 야 북한 쪽에 당신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는 그런 말 전해주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희생당했는데 결론적으로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해방 전후에 그 홍성지방 농민운동과 정치사회운동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지위를 차지했던 이 대영리 출신 이광세의 42년 짧은 삶의 그 우리 민족의 순환사의 한 상징이다. 42살에 돌아가셨네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역사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서도 이 보도연맹원을 비롯해서 한국 전쟁 시에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홍성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살 현장인 홍동면 월연리 그리고 홍성읍 용봉산 기슭리에 위령비를 세워놓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우리들이 평화 통일 노력을 게을르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이거 오늘은 사실 뭐 예. 대영리 마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홍성의 어떤 아픈 역사, 과거 예. 역사를 이렇게 또 이강세라는 분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강세는 사실 좀 특별한 점들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오늘 다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홍동 사람으로서 홍성의 해방 전후에 그렇게 활동했던 인물 중에 유일한 농민 대표.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 그 지식인들이었는데 네네.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그때 결혼이나 이렇게 뭐 후손은 후손이 딸이 7명이나 예, 아, 7남매를 7남매. 예, 예. 아, 그리고 그러셨군요. 자손이 이제 홍성에 한 분 살아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미국에도 살고 있고 서울에도 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늘은 대영리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보도연맹 예. 그 참 아픈 그 억울하게 희생된 그분들의 얘기까지 이렇게 듣게 됐네요. 오늘은 콩동 한 바퀴 대영리 주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강세 선생님 청취자분께서는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예. 번에는 그 신기리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기리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군요. 예, 근데 신기리는 아주 얘기가 많아서 좀 길은데 네. 전부 할 생각입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신기리를 자세히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신기리 소개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